예, 반갑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우리 요즘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물론 뭐 채권 시장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우리 다각적으로 제가 너무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그죠? 예, 방송을 자주 못했는데, 예, 그 부분은 정말 뭐 죄송합니다. 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이 게으른 게 큰일이네요. 그죠? 참 큰일입니다. 제가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들, 우리 김 대표님 이야 뭐 전문가님들은 다들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큰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HS524님, 가자용님, 김동환, 두인매님, 빈님, 손승경님, 심용고님, 에블레님, 에버서니님, 오군, 그리고 유성원님, 이도원님, 푸른장미, 핑크핑크 하시루, 홈런왕, 건강이, 억만장자님, 불량, 윤행경, 전수희, 냥냥님 등등등. 힘듭니다. 캡틴 아메리카님, 이노미님, 나야님, 단무기님, 김지연님, 박양숙님, 류스님, 조경은님, 양님. 자,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가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오늘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만족할 만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오늘 방송을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약, 그죠?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기침을 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방송만 하면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자, 먼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언제가 바닥이 될 것이냐. 이 많은 지금 방송 매체 또는 뭐 유튜브 등을, 또는 뭐 많은 카페 등에서 나오는 전문가라는 셈 치고 나와서 이제는 뭐 바닥을 찍었니, 이제는 바닥을 찍었니, 이제는 바닥을 찍었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예,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상치는 누구나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년 11월부터 이제는 현금을 보유를 할 때다. 그래서 수익난 종목들은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올 이제 3, 4월 달에 대선이 있고 난 후에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5월 달에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또 세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 저 또한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100%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차례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이제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사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또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으려면 반드시 FOMC, 그죠? 미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반드시 더 이상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 금리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면 절대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통틀어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자, 이러시게 되면 매수하는 속속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 물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금은 수익난 종목을 현금을 보유하고 특정 전문가가 지시하는 그런 종목 외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잡으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FOMC의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 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그러면 인상이 완화가 된다. 또는 인상이 더 이상 되지 않으려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안 돼요. 미국의 경기, 즉 가장 대표적인 실업지수나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취업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또 합니다. 아직까지 경제는 이제 안정되기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요,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립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악화가 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안 돼요. 이제 좀 위험해져야 돼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조금 떨어져야 금리 인상 요인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꾸 해석하시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예, 무의식적으로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그게 이제 지식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코스피가 이렇게 무한정 지금 2020년 3월달, 2020년 3월달 이후에, 자, 3월달이 요즘이었죠. 자, 이후에 주식이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요인은 뭐였어요? 이렇게 상승했던 요인은 다름 아닌, 그렇죠, 끊임없이 코로나를 발생 이후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를 진작, 경제를 푸시하기 위해서요, 전 나라가 끊임없이 지원금을 배포를 했죠. 지원금을. 자, 그러니까 돈이 시장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은 올라가서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직격탄을 날리는 뭐 라면 가격이라든지 짜장면 가격이라든지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시중에 떠드는 돈을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죠.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죄송합니다. 시중에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과도하게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던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미국을 필두로 해서 각 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환율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리 인상은 결국은 기업에게는 충격을 주죠. 두 가지를 충격을 줍니다. 일단은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예,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업은 매출 금액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존에 5만원에 팔던 걸 45,000원에 판다든지 4만원에 팔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의 물건을 팔게 되면 매출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는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이 힘든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면 힘든 이유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수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운영자금을,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여신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가속화가 되는 거죠. 자, 저번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금리가 1% 정도만 더 오르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2분의 1, 즉 50%가 이자 보상 비율, 즉 말하자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땜빵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소멸되거나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는, 영업에서는 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기록을 했지만 이자 비용이 너무 커져서 손실을 기록해서 기업이 굉장히 경영활동이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매출도 올라가니까. 반대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출도 이익도 줄어들고 이자도 과중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까지 FOMC는 빅스텝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경제 상황이 오면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즉 말하자면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만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0.5 또는 0.75 또는 1%까지 한 방에 다 올려버리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는 0.25%포인트 내에서 오르고 내려야 경제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빅스텝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은요, 경제 충격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과도하게 0.75%포인트만큼 올려버리면 경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자, 이에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한국도 환율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똑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인상을 해서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코스피 시장은 점차적으로 하락장으로 이제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에 동반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더불어서 과도한 금리, 이자가 많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2020년도에 영끌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 말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이 두 가지로 투자를 했었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탈출하기가 쉬워요. 뭐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주식시장에서는 탈출을 하기가 쉬운데 부동산 시장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많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2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뭐 일정 지역은 40%가 떨어졌다.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기존에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어떻게 해서 2020년도 3월 이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올랐던 부분이 다 뭐 반환이 되었죠. 오히려 매수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리고 이자는 어떻습니까? 대출을 해서 샀으니까 이자는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인데 연말쯤에 가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제는 소득조차 없어지면 많은 물건들이,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부동산도.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뭐 강한 자, 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버텨야 됩니다. 버티지 않으면, 못 버티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뭐 어떻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지금 대출을 갖다가 5억 정도 해가지고요, 7억짜리 아파트가 샀는데, 자기 돈 2억을 보태해서, 그죠? 그래서 7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금 6억대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한 가격 7억보다 1억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1억이 손실이 나버린 거죠. 그죠? 7억에 구입을 해서 10억까지 갔다가 6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매수 가격 7억, 현재 가격 6억 되니까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을 오히려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처분을 또 할 수는 없어요. 왜? 매수자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제일 무서운 것은 매도자 매수자의 체결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수자 자체가 없어요. 매수자 자체가. 자, 그런데 이렇게 매수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조금 제거는 되겠죠. 제거는 되겠지만 기존에 부동산 대출, 여러분들도 그 중에 계실 텐데, 이 중에는. 자, 부동산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 분들이 금리,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올라가겠죠. 제가 보는 건, 저도 신이 아니라서, 100% 맞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예, 하락세가 지속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6월 이후에 이제 바닥권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하는 것이 그게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죠. 6월 달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때쯤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삭줍기가 시작되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집 없는 사람들의 기회가 왔어요. 집 없는 사람이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집은 없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를 가격이 떨어져도 살 돈이 없는 거죠. 예,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달에는 가장, 승리자는 누구가 될까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또 승리자가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워 담는 거죠. 뭐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뭐 이런 것도 주워 담지만 그때는 무작정 주워 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금을 많이 보유를 이제는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달에 거쳐서 세 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상 쉽지는 않겠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분들, 관심 없고 그냥 던져놓는 분들은 절대로 다음에도 또 이러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위기가 오면 면역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저한테 배우신 대로 반복 학습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시장을 내가 마이너스가 났지만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학습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다음에는 이런 때가 오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지금 예를 들 때 10억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청 주워 담을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싸져도 구입을 할 수가 없죠. 대출해서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이자가 비싸니까. 지금 평균 대출 이자들이 이제 5%대로 왔거든요. 1금융권이 5%대로 왔어요. 그러면 5억을 대출해가지고 6억,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아니요, 5억은 너무 과했나요? 3억을 대출한다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1,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달에 대략 못 잡아도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2, 3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의 바닥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제는 이제 바닥 아니냐, 이제는 또 바닥 아니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정권회사에서 말을 했죠. 바닥이다. 이때가 바닥이다. 왜? 올라가니까 그 뒤에 올라가니까 바닥이다. 이때도 이제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죠. 다시 코스피가 2,500선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2,500 뚫고 올라와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번 주부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또 바닥이 아닌가. 이런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죠. 들을 가치가 없죠. 떨어졌다가 일정 부분 다시 올라오면 이젠 바닥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문가라는 셈 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지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때가 바닥이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금 금리 인상을 하면 또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상태가 여기였어요. 예? 거기까지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라인이,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안 좋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주가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심하면 뭐 2,000원대까지는 붕괴가 당연히 심하면 돼야 되겠죠. 그럼 1,900원대까지도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어디가 바닥이다 이거는요 최소한 FOMC의 발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더 이상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쯤에 이제 바닥을 형성을 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령 자 바닥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과거의 전례를 통하면요. 자, 이렇게 이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비워버릴까요? 자, 이걸 보자고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승을 하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확인을 하려면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구간이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잠시 반등을 할 때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닥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바닥이 되느냐면 잠시만요.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바닥이냐면 일시적 반등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또 옆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즉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박스권이 나와야 돼요. 이 박스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건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이 라인들이 즉 앞 지지선들이 이 지지선들이 붕괴가 돼 버리잖아요. 다시 깨끗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올랐다가 자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코스피가. 자, 그러면 어느 선이요? 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반등하는 구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요.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죠. 자, 그럼 이때를 우리가 보고 앞에가 요 앞에 라인이 바닥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 여기서 떨어지다가 앞에 있는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죠. 이탈을 해버리면 요거는 요 앞자리는 바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할 때는 요 라인이 붕괴가 되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닥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가는 거죠. 여기서는 요때죠. 떨어질 때 이 라인들이 그죠 앞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야 이 라인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 자리들이 붕괴가 돼버리면 이 붕괴가 되고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연두색으로 한번 진하게 한번 꺼볼게요. 녹색으로 이 라인들이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붕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코스피 지수도 여기가 바닥이냐? 아닌데 요 라인이 붕괴가 됐죠. 뒤에서 여기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붕괴가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바닥이냐? 여기서 붕괴가 되었죠. 붕괴가 됐다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붕괴가 되었죠. 또 요 라인이 바닥이냐 했을 때 또 올라갔다가 여기 자리에서 붕괴가 되었죠. 자, 그래서 붕괴가 되지 않고 옆으로 돌리는 박스권 구간이 일정 시간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것도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어떠한 멈춤 현상이 나와야 된다. 또 뭐 전문적인 용어로 쌍방 경직성이 나와야 된다. 금리의 오르는 폭이 이제는 둔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똑같죠.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 한은 절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이제는 상승한다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요 주식 전문가가 한 3천만 명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한 4천만 명 있어요. 전부 다 전문가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주변에 사회활동 뭐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서 지인들을 만나면 주식 뭐 부동산 이야기 1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발 좀 주변의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신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특정한 테마, 그리고 특정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석, 면밀, 주도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런 전문가님들이 아니고서는 시중에 떠도는 유튜버, 그죠? 시중에 떠도는, 그죠? 비전문가이면서 전문가 행세라는 유튜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뭡니까? 정권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왜 듣는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셔야죠. 스스로를. 자, 그래서, 아니면, 뭐, 자꾸 유료 회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료 회원들을. 뭐, 무조건 500% 수익 내준다. 700% 수익 내준다. 우리 전문가님들도, 회원 모집을 하죠. 당연히 하지만, 말도 안 되게 1000% 수익 난다. 무조건 900% 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투자해가 돈 벌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전문가 활동을 하겠어요? 그게 맞다면, 진짜 그때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가히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맹신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은요, 여러분들에게 회원 권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절대로 바닥을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형성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을 하고 이젠 바닥이다라고 믿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주식 투자를 해서 물리신 분,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자도 늘어나고 진짜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죠? 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시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여러분들께 뭐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괜한 기대감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경제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보이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사놓고 물리면, 내려가면 물타기 좀 하다가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던져놓는 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굉장히 금리가 하락하고요. 국가에서 푸시를 한다. 그럼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주식이나 부동산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건 안 올라간다고요. 자, 올해 가지고 버텨라. 지금은 하락장이고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가. 이런 상황이 바로 하락장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서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만 떨어져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안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 말이 맞는 때입니다. 경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주식이, 종목들이 기업의 질이 나빠서 떨어지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기업의 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또는 세계 경제 전체가 둔화가 되어 있고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료에서 부안해동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종목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서 PBR이 1.1을 돌파해서 2, 3 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주가가 가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앞에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미련은 가지겠지만 후회를 하거나 또는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 물론 제가 늘 말하죠. 어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분석을 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 분석과 단지 물론 테마주를 잘 뽑는 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 재산 정식에. 그리고 여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정말 이 전문가 영역에 들어와야만이 이 테마주를 뽑고
또는 그 우리 전문가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그거는 번외로 잠시 두고요. 개인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기업이 안정성이 없으면 그 기업이 견고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성장성이 둔화가 되거나 그죠? 그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은 제발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기업들은 이번에 떨어진 기업들이 과연 다시금 시장이 안정되고 상승을 할 때 상승을 같이 할까요? 안 합니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기업의 한 20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정도밖에 상승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기본이 기본적 분석이다. 그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단지 차트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황지사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향후에 다시 시장이 안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 분석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고요. 물론 기업의 실적인 좋지는 않더라도 강한 테마가 불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 용어로 근접성이 높은 테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단기에 수익을 내거나 또는 중기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이 테마주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기본적 분석이 조금 예외시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에서는요, 스윙 매매나 또는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또는 뭐 일주일간의 투자나 단기 투자나 뭐 어떤 간단한 테마성이 붙는 뭐 테마 투자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기본적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꾸준하게 들고 갈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절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내가 지금 지난 걸 가지고 후회는 해도 됩니다. 후회는 하셔도 돼요. 아니면 좀 크게 하세요, 후회를. 그래야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죠? 면역력이 생겨서 조금 더 좋은 투자, 그리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매스컴이나 지표나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는데 전부 다 뭐 거의 다가 호황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호황된 이야기, 그 누구도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의 멈춤과 상반 경직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우리 이 개미 투자자님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다 신이 된 마냥 뭐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되게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하루에 600만 원 벌 수 있다, 50만 원 벌 수 있다, 뭐 비트코인 따라만 하면 돈 번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본인들이 왜 그래 광고를 하겠어요. 제발 좀 착각들 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근데 현혹이 되거든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발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재산을 잃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뭐 좀 뭡니까,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홍보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경제가 어려우면 범죄율과 이 사기꾼들이 늘어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범죄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사기꾼들이 막 득실득실 거립니다. 강원랜드는요, 이제는 발디딜 틈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벼가지고 인원수를 예전부터 제한을 하긴 했는데 하루에 2,000명 정도로 봤는데 신청자는 4,000명, 5,000명이 오르탑니다. 저번 달까지 3,000명대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뭐 4,000명, 5,000명 이렇게 신청한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 저도 경마장에는 한 번씩 예전에는 갔었죠. 그 근래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일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경마는 이 100원부터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힐링하러 가는 거죠. 뻥 뚫리가 있으니까. 그죠? 그냥 게임으로만 그냥 즐기고 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 하고 싸우고 자기 돈을 잃으니까 그렇게 아주 민감해지죠. 욕설하고 젊은 친구가 나이 드신 분 멱살을 잡고 흔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볼썽사나웠는데 저도 뭐 100원, 200원 요렇게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큰 금액을 베팅을 한번 했는데 3,000원 한번 해봤습니다. 3,000원. 3,000원 했는데 당황스럽게 이렇게 뭐 80배가 터져가지고요. 한 20몇만 원 정도를 마지막에서 벌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렇게 오락으로 그냥 단순하게 오락으로만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즐기고 온 적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좌석에 앉을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힘들면요. 도박, 사기, 범죄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주변 사람들 이런 매스컴 그리고 유튜버들 믿고요.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뭐 하루에 용돈 60만 원씩 번다. 뭐 또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은 무조건 번다. 아직까지 직장 생활 하느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사기꾼은 사기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뭐 어느 사이트인지는 어느 유튜브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득세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기고 싶었지만 제 무수TV가 나와서 그 대화 이름에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하고 그냥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사기꾼이 또 등장을 했죠. 요즘 금리를 이자를 1년에 11% 준다, 12% 준다, 13% 준다라는 무슨 이게 제대로 된 금융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다 사기입니다. 예, 11%, 12%, 13%. 그러면 은행 망하겠죠? 지금 기업 대출 이자가 뭐 6%에서 크면은 8%대인데 이자를 갖다가 11%, 12%, 13%를 준다? 그건 다 뻥이죠. 예,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코스피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바닥을 잡으려면 FOMC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중단이 되는 그 시점이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요. 이제는 회복을 시작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지만 끝까지 조금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은 버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버티는 어쨌든 그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는 반드시 버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2주, 3주, 뭐 돈이 많으시는 분은 10주, 20주씩 조금씩 계속 사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5만원대부터 5만 몇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계속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좀 안 좋죠.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죠? 4일 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는데 더 떨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삼성전자 주식 그죠? 좀 싸게 많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경제가 회복될 때는 일단 대장부터 회복을 하게 되죠. 대장이 회복을 해야 코스피 시장이 회복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하청업체나 중소형 기업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회복을 할 때 코스피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것인데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뭐 6만원대, 7만원대 또는 뭐 심하면 9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때는 매수 사인을 당연히 안 냈죠. 5만원대, 5만 몇천원대 이제 매수해서 1,0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드리죠. 오히려 이 삼성전자는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4만원대 또는 3만원대까지 떨어지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을 2배 이상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를 5억에 샀다? 그러면 그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려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이 주식 시장의 투자를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35,000원까지 떨어졌다? 아니 뭐 45,000원 지금도 뭐 아무 상관없죠. 삼성전자 주식은 떨어질 때 계속 뭐 1,000원 단위나 2,000원 단위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사모으시길 바랍니다. 술 한잔 드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감사한 마음으로 7만 원 할 때 한 주를 샀다면 35,000원 할 때는 한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를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공개적으로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해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떨어지면 떨어질 때일수록 추가로 더 사라. 이 말씀을 언제까지 떨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계속 사라. 계속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제가 되더라도 계속 사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세요. 그냥 계속 사시라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상속을 해주시든지 뭐 예, 그때까지는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자꾸 계속 매수해라는 말씀 뭐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에서도 이때 삼성전자 살 때다. 아니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사시고요. 기회가 온 게 아니고 무조건 사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은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야죠. 그래서 제가 이 뭐 무스TV를 개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서민의 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계신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나중에는 차후에는 좀 편안하게 사고 싶으시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이 삼성전자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본인이 프레임을 짜세요. 1,000원 단위로 예를 들어서 57,000원에서 56,000원 또는 55,000원 또는 54,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2주씩 한 주씩 계속 사겠다. 아니면 2,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난 5주씩 사겠다. 3주씩 사겠다. 프레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내가 공돈이 생기면 그 공돈은 전부 다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 수익 실현하고 그 돈을 삼성전자에 조금씩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들고 있다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겠다. 이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아니면 월급 받을 때마다 10만원씩 빼서 삼성전자 주식 2주라도 사겠다. 오늘은 커피값을 아껴서 이번 달에는 커피를 하루에 2잔씩 먹는 걸 한 잔만 먹고 그죠? 한 달치를 모아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겠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세요. 프레임을. 그죠? 승인들인데 왜 그걸 못하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조금 호통을 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한데요. 좀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사셔야 되겠고, 조금, 재무 건전성이, 개인적인 재무 건전성, 가계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러면 행동을 하셔야죠.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 기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정식시켜주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움직이셔야 되겠죠. 스스로가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이 재산이 늘어나고 미래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다른 거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에 지금은 크게 물론 뭐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테마주는 당연히 뭐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보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지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는 끌어모아야 됩니다. 계속 사모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조금 줄이시고 아낀 그 돈만큼을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하게 사모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언제까지 사모아야 됩니까? 라고 뭐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볼까요? 언제까지 사모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떨어지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2,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또는 1,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자꾸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 거죠. 안 떨어지면 멈추면 되는 거죠. 안 떨어지면 멈추시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시점이 나오겠죠. 이렇게 돌리는 시점이 나온다고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돌리는 이 시점이 나오면 이때는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도 잠시 돌리다가 다시 한번 더 붕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옆으로 돌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막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툭 떨어졌다. 또 요 라인을 이탈해가 떨어졌다? 그럼 또 사는 거죠, 뭐. 근데 이 라인이 안 떨어지면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식에 상승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는 옆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야, 그러면 이제 바닥인가 보다. 이제는 사야 된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중단을 해야 되죠. 옆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떨어질 때는 매수를 안 하다가 옆으로 돌리니까, 이때가 바닥이라고 그래서, 그래가 이때는 한 500주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주식시장은 보여줍니다. 여기 이탈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언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지를 아시겠지만, 배운 대로 하셔도 되고, 10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이 박스권이 왔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시점이 오면 일단은 매수를 중단해야 되겠죠. 왜? 더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꾸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으니까, 그죠?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회복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도, 회복할 때도 가파르게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바닥은 금리 인상이 둔화가 돼야 되고 중단되어야 된다. 상방 경직성이 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는 관망을 해야 된다. 다시금 상승을 하는지 더 떨어지는지 이렇게 관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삼성전자를 내가 언제마다 추가로 살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짜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반드시 삼성전자의 종목은 이제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른 종목이 행여나 테마성을 띄어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을 실현을 해서 삼성전자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종목에 있는 돈들이 어떻게 흡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좌에 삼성전자 만주 모으기 운동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만주를 모으면 나름 배당금만 받아도 나중에 미래에 연금 같이 배당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나름 도움도 되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자본소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만주 모으기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한 주, 두 주 사가 언제 만주 되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만주 모으기 운동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3만원 대까지 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떨어지기는 좀 힘들겠죠. 일단 4만원대까지만 떨어져줘도 이거는 거의 이삭죽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 7, 8억 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주식시장, 이 삼성전자에서는 그거의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시간이면 100% 정도 수익은 거뜬하게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